안녕하세요. 유튜브 종목 토론방의 한방장입니다. 이제 설날 연휴 마지막 날이네요. 지난 1월 동안 주주분들과 또 투자자분들이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설 명절 연휴 동안은 좀 푹 쉬셨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래도 연휴 기간 동안 나스닥이나 아니면 뭐 코인류의 어떤 위험 자산이 다시 선호가 보이고 미국 2년물, 10년물 금리도 안정을 보이면서 또 공포 지수죠. 빅스 지수도 좀 안정을 보이는 이런 흐름을 보이면서 조금 그래도 1월 달이랑은 분위기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미국 증시나 국내 증시 모두 크게 하락하면서 어느 정도 조정은 마친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이제는 투자 심리가 다시 조금이나마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은 지금 3일 정도 쉬었는데요. 내일 물론 시장이 열려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이전의 어떤 공포 분위기보다는 좀 나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명절 전부터 사실 조금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죠. 코스피가 1.8% 정도 상승을 했고 코스닥이 2.78% 상승을 하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효성 TNC는 비교적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었어요. 종가가 0.12%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장중에는 40만 500원, 그래서 40만 원을 거의 깰 뻔했죠. 바로 위에서 좀 반등을 하면서 그래도 상승 마감하긴 했지만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아쉬운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1월 28일 명절 바로 전날이죠. 2천만 원 추가 매수를 진행하였습니다. 평균 단가는 41만 7,500원에 매수를 했는데요. 제가 이 전날에 다짐을 했었어요. 마지막 날에 하락을 하면 추가 매수를 반드시 하겠다. 좀 규모 있게 2천만 원 정도 매수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이제 장이 시작되는데 무섭게 빠지더라고요. 무섭게 하락을 하면서 마이너스 3%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그렇게 제가 전날 다짐을 해서 매수를 하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가격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하락하는 모습을 보니까 쉽게 매수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더 좋은 가격으로 살 수 있음에도 제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오히려 더 상승했을 때 매수를 해서 이렇게 평균 단가가 41만 7,500원에 저는 48조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이 가격도 물론 엄청 저렴한 가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은 가격이 하락하면 정말 좀 공포스럽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저는 이 기업이 지금 너무 싸고 충분히 이 가격에서는 정말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가격이 하락하니까 내가 혹시 놓친 부분이 있나? 내가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나? 아니면 다음에 좀 기다렸다가 더 가격이 하락하면 사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의심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심리를 이기기는 쉽지 않구나. 그렇게 다짐을 하고 또 이 종목을 분석하더라도 이 가격에 의한 사람의 심리가 움직이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요. 그렇게 해서 좀 가격이 반등하는 중에 저는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 수량은 131주고요. 평균 단가는 45만 5천 원입니다. 54만 원에 제가 매수를 시작했는데 평균 단가가 그래도 많이 낮아진 모습이고 총 매입 금액은 5,962만 원이고요. 지금 마이너스 8.61% 하락한 상황이어서 평가손익은 마이너스 513만 원 정도 되었네요. 저의 계좌 사항을 잠시 말씀드렸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본론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효성 TNC 기업 레포트가 1월달 말에 증권사 몇 군데에서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긍정적인 레포트와 또 부정적인 레포트 이 두 가지를 뽑아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기업은 더 좋아 보이는 그런 편향이 있는데 그것들을 좀 없애기 위해선 긍정적인 전망 또 부정적인 전망 모두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모두 보고 우리 주주분들과 또 투자자분들께 같이 나누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좀 긍정적인 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그룹에서 나온 레포트고요. 목표가 90만원 바이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제목이 시장 잘못 만난 죄, ROE 36%, PBR 1배 미만의 글로벌 넘버원. 야, 제목이 정말 잘 뽑았어요. 이렇게 헤드라인만 봤을 때 정말 좋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잘 뽑아줬고요. 영업이익은 컨센 10% 하회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 원가 부담이 높아진 영향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비수기 영향으로 판매량이 감소했다. 두 가지를 얘기했고요. 판가는 견조했다.
스판덱스 판가는 괜찮았지만 중국이 비수기였고 또 스판덱스 원료인 BOD가 강세가 돼서 원가 부담이 높아져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하지만 영업이익률은 34%다. 그래서 높은 마진율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었습니다. 굉장히 또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22년 1분기가 분기 실적의 바닥이 될 것이다. 너무 좋은 얘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제 2월이 시작되는데 지금 1분기가 분기 실적의 바닥이 될 것이다. 지금이 가장 안 좋고 앞으로는 좋아질 거다. 이런 예상을 해 주었는데요. 영업이익은 2,376억. 많이 줄긴 주네요. 전분기 대비 30% 하락을 하고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마이너스 4% 이렇게 추정하고 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하락을 했다는 거는 조금 안 좋긴 하네요.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22%로 가정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보수적인 가정이다. 최악의 경우 정말 안 좋을 경우에 2,376억 정도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속마음은 아마 이거보다는 잘 나오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전방 가동률 상향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 지금 중국의 춘절 및 동계올림픽 지금 휴가죠. 연휴이고 또 올림픽 등 이런 행사를 치르면서 가동률이 지금 낮아져 있는 상황인데요. 가동률 상향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 1분기 이후에 가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낮게 보수적으로 영업이익을 잡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단서를 단 게 실제 판가 하향치가 가파르지 않다. 실제로 제가 중국의 그런 스판덱스 가격 추이를 보고 있기도 한데 그것보다 실제 판가 하향치가 가파르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BDO 가격의 급락은 이제 원료죠. 원료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스프레드가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또 물량 증대 효과가 있다. 그래서 향후 추정치는 상향될 여지도 존재한다. 이렇게 단서를 달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이후 중국 내 재고 소진 여부 또 시황 반등 여부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분기 기준으로는 실적의 바닥이다. 지금 1분기가 실적의 바닥으로 예상되고 향후에 실적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ROE, 자기 자본 이익률이죠. 자기 자본 대비했을 때 36% 이익이 발생한다. 그리고 PBR, 자기 자산 대비했을 때 실적이 1배 낮을수록 좋은 거죠. 엄청나게 저평가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글로벌 넘버원이다. 마켓시어가 33%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1위 기업이죠. 어쨌든 좋은 기업인데 지금 낮은 가격에 형성이 돼 있다. 가성비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90만 원이고요. 영업이익 추정치를 기존 대비 20% 상향한 1조 원으로 조정을 했으나 TP는 유지한다. 주가가 많이 하락한 만큼 주가는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작년보다는 감익이 되겠죠. 감익이 될 것으로 지금 다 예상을 하고 있고 하지만 그 레벨은 매우 높다. 어쨌든 영업이익 1조 원이라는 것은 지금 주가에 대비했을 때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효성 TNC의 과거 실적에 비했을 때도 굉장히 좋은 실적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총 펀더멘탈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시총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그래서 올해 보수적 추정으로도 ROE는 36%이나 PBR은 0.96배, PER은 3배. 굉장히 저렴하죠. 객관적인 수치로만 봐도 너무 저렴한 상황이고 2019년에 차입금 구조, 그러니까 부채가 많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올해 말이 되면 순현금 상태로 돌아설 것이다. 그래서 금리가 인상되면 어쩐 부채 부담이 생기는데 재무적 리스크도 완전 해소했다. 정말 재무제표까지도 좋아지는 모든 것이 좋아지고 주가만 하락하는 이런 대단한 세일 구간에 있는 것 같네요. 정말 이 리포트를 좀 보니까 제가 생각한 거랑 비슷한 그런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넘버원 소재 업체 중에서 이만큼 수익성 및 재무 안전성 대비 저평가 상태에 있는 경우도 없다. 약간 화나신 것 같아요. 이 문장은 정말 우리 주주들의 마음이 아닐까. 이렇게 저평가 상태에 있는 경우가 있나? 생각해봤을 때 저도 정말 도저히 불도 나고 했긴 했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수준까지 저는 내려왔다고 보여지고 이런 미스터 마켓의 이건 변덕이다. 어떤 펀더멘탈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미스터 마켓의 어떤 센티멘탈 이런 감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락이 된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우리 윤재성 애널리스트 분께서도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증설이나 이런 것들도 기대된다, 리레이팅 된다, 이런 모멘텀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시장이 어려운 상황, 가치 재평가가 어려운 한국 증시를 만났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가치 재평가를 기대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바이고요. 네, PER 3배 이거 정말 충격적이죠. 뭐 작년 대비했을 때 순이익이 1조가 났는데 지금 1조 8천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시가총액이. 예, 대단합니다. 뭐 아무리 좀 올해 감익이 됐다고 해도 뭐 올해 8천억을 한다고 해도 너무 저렴한 수준이다. 그래서 저는 안전마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올해 매출액 추정치는 9조 6천억이네요. 매출액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좀 감익된 1조, 당기순이익은 7,5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작년에 워낙에 업황이 좋고 스판덱스의 가격이 좀 오버슈팅 되는 이런 원자재의 랠리가 일어났었죠. 그런 상황에서 얻어진 이익보다는 그래도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그 이익을 통해서 재무제표를 건전화하고 또 지금 올해 수준을 보더라도 지금 시가총액은 너무 저렴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조금 부정적인 레포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7일에 나온 지난주에 나온 레포트인데요. 이베스트의 이안나 애널리스트께서 발표하신 레포트입니다. 제목은 4분기 컨센 대비 하회하는 실적 기록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모든 주주분들 일단 실적은 다 확인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쇼크라고 하죠. 컨센서스 대비 10% 하락하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가동률 감소 및 주요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똑같이 평가를 해주었네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45만 원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에 비했을 때 업사이드가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하지 말고 홀드해라. 뭐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지고 있고 더 이상 추가 매수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 이유가 22년 공급 부담. 네, 그걸로 인한 감익 불가피. 똑같은 감익이 일어나지만 공급이 부담된다. 그래서 조금 업황을 안 좋게 보는 그런 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스판덱스 기준 40D죠. 제가 전에도 소개해드린 이 가격은 무섭게 좀 하락을 했어요. 올해 1월 기준에서 5만 8천 위안까지 하락을 했다. 작년 8, 9월에 비했을 때 한 4개월 만에 26% 정도 하락을 했네요. 스판덱스 가격이 26% 하락을 했고 재고 일수도 증가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4분기부터 증설 물량이 유입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올해도 18만 톤 이상의 증설이 예상되어 있다. 이런 공급이 너무 부담되고 이렇게 공급이 늘어나면 당연히 스판덱스 가격도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충격적으로 하향을 했네요. 45만 원으로 하향을 했고 실적 추정 하향 조정으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수요가 불확실하다. 그리고 대규모 증설로 인한 업황 부진, 스판덱스 가격 하락을 우려를 하고 있고요. 우리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죠. 뭐 대형 IPO, 또 물적 분할 이런 이슈들 개인들이 떠나가고 있고 환율 부담도 있고 뭐 이런 수급 부담까지 겹쳤다. 그래서 저평가 매력은 있지만 주가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지금 저평가된 것은 알지만 주가는 안 오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매도 리포트죠. 우리나라 리포트 중에 매도 리포트가 거의 안 나오는데 지금 현재 주가와 목표 주가와 이렇게 붙여놨다는 것은 거의 매도 리포트 수준의 그런 안 좋은 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뭐 다른 코멘트는 없는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2022년 공급 부담. 네, 요게 가장 큰 이유. 그래서 스프레드가 줄어든다. 네, 이런 것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 그런 레포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레포트를 오늘 봤어요. 두 가지 레포트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레포트를 통해서 제가 좀 체크해봐야 될 것은 스판덱스 가격 추이. 요것을 지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스판덱스 가격이 어떻게 계속 떨어질 것인가 이것을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먼저 이안나 애널리스트께서 말씀하신 중국 스판덱스 40D 기준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스판덱스 가격을 보면 지금 1월 24일까지 쭉 하락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2월달이 됐죠. 월간으로 보면 작년 9월달 조금씩 하락을 하다가 작년 12월달에 마이너스 17.78%로 큰 폭의 하락을 했고 올해 1월에도
마이너스 7.52%로 크게 하락을 하는 이런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굉장히 하락한 모습인데 주간 차트로 보면 그래도 하락이 계속되고 있지만 하락폭은 12월 20일 날 최대치를 찍고 하락폭 자체는 줄어들고 있다. 저번 주죠. 1월 24일 그 주에는 약간 약보합 수준의 하락을 이뤄냈다. 그래서 조금 가격이 안정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주간 1일 차트에서도 보면 지금 급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26%까지 지금 이 차트상에서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 이후로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그래프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완만해지면서 유지를 해준다면 다시 이렇게 조금 고개를 들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시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거는 조금 위험한 모습일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이베스트의 뷰가 맞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하락률이 단기간에 크게 진행됐지만 하락률 자체는 조금 안정을 찾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이것은 근데 중요한 것은 중국 내의 스판덱스 가격이에요. 중국 내의 스판덱스 가격인데 윤재성 애널의 레포트를 보면 회사의 실제 판가 하향치가 가파르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내 가격이랑 다른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서 유럽 스판덱스 가격 이런 거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제가 못 찾았어요. 그와 관련된 좀 뉴스를 소개시켜드리면 1월 11일 날 나온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 올해 영업이익 감소 전망이 나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좀 중요하게 제가 본 문장은 4분기에 평균 스판덱스 판가는 12월 비수기 속에 중국 증설 물량이 출하되어 약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거는 지금까지 얘기한 것과 다르지 않은데 지난해 10월 이후로 중국 내 스판덱스 가격은 줄곧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예, 이것도 맞죠. 다만 중국 내 스판덱스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효성 TNC의 스판덱스 판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확인한 것도 중국의 스판덱스 가격이죠. 그런데 이것과는 다르게 효성 TNC의 스판덱스 판가 자체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거를 저는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뉴스를 통해서 보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스판덱스 상품 중 고부가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중국 시장보다 수익성이 높은 미국, 유럽 시장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 이렇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스판덱스 판가에 대해서 하락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중국 데이터에서는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이지만 실제로 효성 TNC의 스판덱스 판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윤재성 애널리스트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보여져요. 실제 판가 하향치가 가파르지 않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중국 데이터로 확인하는 것만큼 그렇게 크게 스판덱스 가격이 하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뷰가 맞다면 지금 이한나 애널께서 말씀하신 중국 스판덱스 가격으로 목표 주가를 설정한 것은 안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효성 TNC가 중국 내에서는 1등이 아니죠. 중국 내에서는 마켓쉐어가 2위이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1위이기 때문에 중국 내뿐 아니고 다른 시장에서 얼마의 수출을 내는지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는 저는 부정적인 의견보다는 그래도 긍정적인 의견에 한 표를 주고 싶고요. 물론 제가 주주로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제가 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보려고 해도 이 정도 주가에서는 그래도 너무 주가가 저렴하다. 이 효성 TNC라는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도 굉장히 훌륭하고 또 이런 스판덱스라는 사업 아이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사업 아이템 이런 것들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22년도 1Q가 실적이 바닥이 될 것이다. 이런 평가에 저는 더 비중을 두고 싶고요.
이 레포트대로 지금 펀더멘탈도 유지가 되고 또 밸류에이션도 다시 재평가가 되면서 지금 주가보다 상승하는 그런 좋은 흐름을 보여주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여기까지 해서 긍정적 전망 또 부정적인 전망 모두 확인을 해 봤는데요. 공급 부담 요것도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공급은 정해져 있죠. 증설 물량이나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는데 수요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그거는 좀 제가 더 분석을 해보고 다음 시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명절 연휴도 다 종료가 됐죠? 내일이면 새롭게 또 시장도 열리고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 시장에서 1월에는 상승한다 이런 어떤 1월 효과라는 그런 통계가 있었는데 올해는 정말 최악의 1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음력으로 보면 다시 1월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새로운 1월 효과, 우리 시장에 또 우리 효성 TNC 주주분들께도 긍정적인 그런 새해가 시작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주분들 봐주시고 계신데요. 제가 잘못된 부분 있다면 좀 수정해 주시고 또 의견 같이 나눌 수 있도록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내일 시장이 열리는데 하락은 이제 멈추고 상승 추세가 시작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